안녕하세요. 자몽쌤의 동화나라입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한국 톨스토이에서 나온 판도라 지식 통통, 못 먹을 건 없다입니다. 글 김양미, 그림 김효진. 사람은 못 먹는 게 없어요. 우리는 가끔 짜장면이나 햄버거를 먹기도 하지만 주로 밥과 김치, 나물, 찌개, 생선, 고기 반찬을 먹어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먹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와는 아주 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퀴벌레를 볶아 먹거나 살아있는 원숭이의 골을 파먹고 쥐, 곰발바닥, 도마뱀, 독거미까지 조리해서 먹는데요. 정말이지 사람은 못 먹는 게 없나 봐요. 우리가 안 먹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자연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 나라마다 독특한 음식을 먹으니까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알아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 재료 3가지. 각 나라마다 맛있는 음식이 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 등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마다 맛있게 먹는 음식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 재료로 꼽히는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캐비아, 송로버섯, 푸아그라예요. 캐비아. 캐비아는 철갑 상어의 알로 서양 요리의 흑진주라 불리는 귀한 음식이에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사랑과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중세 유럽에서는 황실과 교황청의 정식 메뉴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다른 어류의 알에 비해 영양 성분이 아주 많아서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캐비아는 비싼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특히 황급빛 벨루가 캐비아는 최고의 명품 캐비아로 값이 1kg에 600만 원이 넘어요. 귀하디 귀한 캐비아. 캐비아는 귀한 음식인 만큼 식탁에 올릴 때 특별한 의식을 치렀어요. 그냥 접시가 아니라 꽃으로 장식된 접시에 담고 식탁에 올릴 때에는 악대가 팡파르르 울렸다고 해요. 러시아에서는 전쟁에 져서 도망갈 때에도 황금과 캐비아를 먼저 챙겼대요. 송로버섯. 우리나라 사람은 버섯 중에 송이버섯을 최고로 치지만 유럽 사람들은 송로버섯이라 불리는 트리플을 가장 좋아해요. 유럽에서 송로버섯은 식탁의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불려요. 송로버섯은 맛과 향은 뛰어나지만 생김새는 아주 못생겨서 돌멩이인지 흙덩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송로버섯은 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떡갈나무 숲 땅속에 자라요. 땅속에 숨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후각이 뛰어난 개를 한밤중에 데려가 찾아낸대요. 한밤중에 가는 까닭은 밤의 냄새를 더 잘 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송로버섯이 있는 곳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전에는 돼지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돼지는 송로버섯을 좋아해서 애써 찾아낸 버섯을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지금은 데려가지 않아요. 송로버섯은 인공 재배가 안 되고 매우 귀해서 금보다 더 비싸요. 1.2kg짜리 송로버섯이 무려 1억 5천만 원에 팔렸대요. 푸아그라. 요리의 천국 프랑스에서도 최고의 요리로 뽑히는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의 간으로 만들어요. 푸아그라는 기름진 간이라는 뜻인데 만드는 법이 잔인해요. 거위나 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고 입에 깔때기를 꽂은 다음 깔때기를 통해 하루에 2~3번씩 불린 옥수수를 쏟아부어요. 사료를 많이 먹이면 간에 지방이 쌓여 10배로 커져요. 기름진 간으로 요리한 푸아그라는 혀가 살살 녹을 정도로 맛있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4세는 푸아그라를 먹어보고 그 맛에 반했대요. 그래서 왕궁에서 파티가 열릴 때마다 푸아그라를 내놓게 했어요. 그때부터 푸아그라는 왕의 요리라 불리고 귀족들도 먹게 되었어요. 하지만 워낙 비싸서 일반인들인 크리스마스 같은 명절 때나 먹었어요. 지금은
푸아그라를 만들기 위해 거위와 오리에게 강제로 사료를 먹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사람이 맛있는 요리를 먹기 위해 동물을 잔인하게 사육하면 안 되겠죠? 영국 여왕도 먹은 모기 눈알 수프. 여름밤 귓가에서 앵앵거리며 우리 피를 빨아먹는 모기. 그런데 중국에서는 모기 눈알로 수프를 끓여 먹는데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모기 눈알로 요리를 만든다니 거짓말 같다고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모기 눈알 수프는 중국을 방문한 영국 여왕의 식탁에 오를 만큼 중국에서 최고급 요리로 통해요. 그럼 수프를 끓일 만큼 많은 모기 눈알은 어떻게 구할까요? 중국 쓰촨성 충칭의 동굴에 사는 박쥐는 모기를 먹고 살아요. 이 박쥐가 똥을 싸면 모기 눈알이 소화되지 않은 채 섞여 나와요. 주방자는 박쥐들의 똥을 모아 가는 채로 모기 눈알을 걸러내요. 모기 눈알이라는 재료나 그것을 얻는 과정은 꺼림직하지만 모기 눈알 스프의 맛은 끝내준답니다. 맛있고 영양 많은 애벌레. 꿈틀거리는 주먹만한 크기의 애벌레. 보기만 해도 징그럽죠? 그런데 커다란 애벌레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인 애버리진이 뽑는 최고의 음식은 위체티 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위체티 애벌레예요. 이 애벌레에는 영양분이 풍부해 애버리진은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대요. 애버리진은 위체티 벌레를 잡아서 산채로 그냥 먹기도 하고 꺼져가는 모닥불에 뜨거운 재를 덮어 은근한 불에 구워 먹기도 해요. 맛은 아주 고소해요. 인도 사람들도 나무둥치 속에 사는 애벌레를 잡으려고 밀림을 헤집고 다닌대요. 인도에서는 애벌레가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애벌레는 날것으로 먹거나 야자수 잎에 싸서 구워 먹기도 하고 믹서에 갈아 주스에 섞어 마시기도 해요. 애벌레는 먹기 전에 손질을 해야 안전해요. 손질법은 아주 간단해요. 손으로 잡고 내장을 쭉 짜면 돼요. 무시무시한 독거미 구이. 사람은 독거미를 무서워하지만 독거미도 사람을 무서워할 거예요. 왜냐고요? 독거미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독거미는 주로 비가 많이 오고 더운 열대우림 지역에 살아요. 베네수엘라의 열대우림에 사는 야노마니족은 독거미를 좋아해요. 커다란 독거미를 잡아 다리를 떼어내고 몸통을 꼬챙이에 끼워 구워 먹어요. 독거미의 등딱지를 벗기면 하얀 살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게를 먹듯이 독거미 살을 발라 먹는답니다. 독거미는 조리 방법에 따라 새우맛도 나고 땅콩버터 맛도 나요. 거미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남아메리카뿐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먹어요. 라오스에서는 거미를 날것으로 먹고 미얀마에서는 거미 통조림을 팔아요. 고양이 똥으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솟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커피를 즐겨 마시죠. 수많은 종류의 커피 중에서 가장 비싼 커피는 커피 루왁으로 한 잔에 5만 원이 넘어요. 놀랍게도 이 비싼 커피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야생 사양 고양이 루왁의 똥으로 만들어요.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를 사양 고양이가 먹으면 열매의 부드러운 부분은 소화되고 딱딱한 씨 부분, 즉 커피의 원두는 소화되지 않고 알갱이째 똥에 섞여 나와요. 이 커피 원두는 사양 고양이의 뱃속에서 침 위액과 섞여 발효되는 과정을 거쳐 특이한 맛과 향을 지니게 되죠. 사양 고양이 똥 속에서 커피 원두를 골라내어 얇은 은혜색 속껍질을 벗겨내고 물에 씻어 말린 뒤 볶으면 커피 루왁이 완성됩니다. 커피 루왁은 일반 커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부드럽고 은은한 맛과 향기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커피 루왁은 한 해에 500kg만 생산이 되어서 값이 그렇게 비싸대요. 사람 고기를 먹는 식인종.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 주인공 로빈슨이 무인도에서 식인종인 프라이데이를 구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로빈슨은 프라이데이를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노예로 삼아요. 보통 사람들은 로빈슨처럼 식인종은 밀림에 사는 야만인이라 생각하죠? 그렇다면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는 식인 풍습이 없을까요? 놀랍게도 옛날에는 동서양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 고기를 먹었어요.
주로 식량 부족 때문이었지만 꼭 굶주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긴 뒤 분노와 경멸을 나타내려고 적군을 잡아먹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표현하고 남은 가족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또는 죽은 사람이 지녔던 재능이나 마법의 힘을 얻기 위해 시신을 나눠 먹었다고 해요. 물론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배가 난파한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굶주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기도 했죠. 지금도 남태평양의 파푸아 뉴기니,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유역, 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에서는 식인 풍습이 남아있다고 해요. 흙도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세상에, 사람이 흙도 먹는다고요? 우리 조상들은 흉년이 들면 전단토라는 흙으로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중국 후난성에서도 흉년이 들면 황토를 먹었다 하고 오스트리아와 독일 광부들은 버터가 없으면 빵에 진흙을 발라 먹었대요. 현재 흙을 가장 많이 먹는 곳은 서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임산부들은 흙을 좋아해서 허리띠처럼 허리에 차고 다니며 먹는데요. 특히 흰개미 집의 흙은 인기가 좋아서 시장이나 노점에서 팔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흙을 먹을까요? 흙을 먹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후난석의 황토를 분석해 본 결과 흉년이 들면 부족하기 쉬운 철과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흙에는 배탈을 낫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먹는 흙은 우리가 흔히 보는 보통 흙이 아니라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얻는 일종의 광물이에요. 보통 흙에는 몸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큰일 나요. 통째로 구워 먹는 쥐고기. 쥐는 흔히 징그럽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지지만 열대지방에서는 귀한 음식이에요. 쥐고기는 영양가도 높고 열량이 적으며 콜레스테롤이 낮아요. 고대 로마에서는 쥐고기 특유의 향과 쫄깃한 육질 때문에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인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 유럽에서는 쥐를 요리 재료로 쓰지 않는답니다. 중국에서는 쥐고기를 먹으면 머리칼이 검어진다 해서 인기가 좋아요. 타이에서는 길가에 쥐고기를 파는데 값이 돼지고기나 닭고기의 2배예요. 농부들은 벼농사보다 쥐고기 장사로 돈을 더 많이 번대요. 요리 재료로 쓰이는 쥐는 도시 하수구에 사는 시궁쥐가 아니라 논밭에서 영양가 많은 알곡을 먹어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들쥐예요. 라오스에서는 다람쥐를 구워 먹고 미얀마와 타이에서는 박쥐 바비큐를 즐겨 먹어요. 페루에서는 명절에 기니피그로 쿠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영양이 풍부한 붉은빛 음식, 피. 드라큘라 흡혈귀도 아닌데 어떻게 피를 먹냐고요? 우리나라의 선짓국도 동물의 피로 만든 음식이에요. 유럽의 부댕 누아르는 돼지의 고기와 피로 만든 소시지예요. 영국의 블랙푸딩은 소의 피에 곡물과 향신료를 넣어 만들어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소의 목에서 피를 뽑아내어 마셔요. 이 피를 그대로 마시거나 우유와 섞어 마시고 굳혀서 간식으로도 먹어요. 피를 쏟는 소는 목에 난 상처가 곧 아물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옛날에 칭기스칸의 군사들은 식량이 없으면 달리던 말에 핏줄을 따서 피를 마시고 다시 말을 달렸답니다. 이들은 몇 달 동안 말의 생피만 먹고 버틴 적도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슴 뿔을 자를 때 나오는 피가 몸에 좋다며 마셔요. 동물 피를 먹는다고 끔찍하게 여기지 마세요. 살짝 익힌 스테이크에서 흐르는 빨간 육즙이 바로 동물의 피랍니다. 멍멍! 몸에 좋은 개고기. 우리나라와 중국,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어요. 개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가 잘 된대요. 오죽 몸에 좋으면 개고기국을 보신탕이라 부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한여름 복날에 보신탕을 먹지만 중국에서는 한겨울에 먹어요. 중국 속담에 한여름에 먹는 보신탕은 더위를 쫓기 위함이요. 한겨울에 먹는 보신탕은 추위를 쫓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조선시대의 명의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도 개고기는 양기를 북돋워주고 기력을 더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개고기를 먹는 것을 비난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애완용이 아닌 식용 개를 먹음으로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음식은 그 나라 고유 문화의 일부분이랍니다. 못생겨도 맛은 좋아 악어 요리. 악어는 보기에는 징그럽지만 버릴 곳이 없어요. 예전부터 악어 가죽은 벨트,
가방, 지갑 등을 만드는 고급 가죽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악어의 고기, 기름까지 이용된대요. 악어 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낮아 건강식으로 인기가 있어요. 비린내도 전혀 없고 쫄깃쫄깃해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요. 2년에서 2년 반 사이의 악어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해요. 악어를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있지만 요리에 쓰이는 식용 악어는 따로 인공 사육되죠. 악어 요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타이 등지에서 즐겨 먹어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악어 크림 파이는 닭고기 맛이 나는데 캥거루 스테이크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하는 요리예요. 타이에서는 악어 꼬리 스테이크를 즐겨 먹어요. 중국에서는 악어 샤브샤브, 악어탕, 악어찜 등 다양한 악어 요리가 있어요. 그 밖에 등심, 안심, 갈비살을 숯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서양식 찌개 요리인 스튜로도 만들어 먹으며 육포로도 만들어 먹기도 해요. 악어 요리는 기침, 천실, 류머티즘,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대요. 먹다 죽어도 좋아 독이 있는 복어. 복어의 독은 독극물인 청산가리보다 10배 이상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맛 죽음과도 바꿀 가치가 있다. 11세기 중국 송나라의 대시인 소동파가 복어를 먹고 한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복어는 먹고 싶고 목숨은 아깝고 라는 말이 전해지듯이 복어는 기가 막히게 맛이 있지만 무서운 독이 있어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복어의 독은 몸 전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 내장에만 들어있어요. 복어의 독을 먹으면 죽을 확률이 60%나 되고 팔팔 끓이거나 햇볕에 쬐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복어의 독은 겨울에 늘기 시작해서 알을 낳는 5에서 7월에 최고가 되죠. 중독 증상은 먹은 뒤 빠르면 10분, 늦어도 3시간 안에 나타나는데 구토를 하면서 입술과 손가락 끝이 마비됩니다. 그 뒤 걸음걸이가 부자유스러워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의식이 흐려져 6에서 7시간 안에 죽음에 이르지요. 그래서 복어는 가정에서 조리하기 힘들고 면허가 있는 조리사가 조리한 것을 먹어야 안전해요. 꿀맛 같은 곰 발바닥 요리. 3천여 년 전 중국 은나라의 왕이 옥으로 만든 잔에 술을 마시며 상아 젓가락으로 곰 발바닥 요리를 안주 삼아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처럼 곰 발바닥 요리는 옛날부터 중국에서 최고 요리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곰의 오른쪽 앞 발바닥이 주로 요리의 재료로 쓰이죠. 곰돌이 푸 만화에 나오듯이 곰이 가장 좋아하는 건 자연산 꿀이에요. 곰은 나무 위에 있는 꿀을 딸 때 을의 뒷발로 버티고 서서 왼쪽 앞발로 나무를 붙잡고 오른쪽 앞발로 벌집을 뚝뚝 건드려요. 그때 마구 쏘아대는 벌의 침에 묻은 꿀이 곰의 오른쪽 앞발바닥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그 부분에 달콤한 벌꿀 향이 배게 되죠. 그래서 곰의 오른쪽 앞 발바닥이 인기가 있게 되었죠. 곰 발바닥 요리는 진하면서도 신선하고 연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뛰어난 맛과 몸을 보양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대요. 곰 발바닥 요리는 동물보호단체의 비난을 받아 보기 힘들어졌어요. 제비집도 먹는다고? 연화탕. 중국에서는 제비집으로 끓인 연화탕이 황제의 음식으로 통해요. 청나라 건륭 황제는 매일 아침 연화탕을 한 그릇씩 먹었는데 그 때문인지 88세까지 살며 무려 63년 동안 황제의 자리를 지켰어요. 중국 황제가 짚으로 만든 새 둥그리를 먹었다니 이상하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제비집은 진흙과 짚을 엮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제비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바닷가 절벽에 사는 흰집 칼세류로 목구멍에서 나오는 끈적이는 분비물을 절벽에 발라 집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제비집은 세월이 지나면 투명하게 변하는데 이것을 제비집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치죠. 제비집은 기침을 멈추게 하고 기운을 나게 하며 피부를 맑게 해준대요. 요즘은 흰집 칼세류를 보호하기 위해 제비집 채취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비집을 훔쳐가는 사람이 많대요. 1kg에 1,000만 원이나 하는 제비집은 좋은 돈벌이 수단이니까요. 중국 황실의 주요리 샥스핀. 샥스핀이라고도 불리는 상어 지느러미 요리는 마누라를 잡혀서라도 먹어봐야 하는 중국 최고 요리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 광둥 지방에서는 상어 지느러미가 없으면 연회라 할 수도 없대요. 상어 지느러미는 등, 가슴, 배, 꼬리 지느러미 등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등 지느러미를 최고로 쳐주죠. 상어 지느러미는 육수에 불리거나 찐 뒤 다양하게 조리해 먹어요. 상어 지느러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국인들이 제비집 수프와 함께 최고의 보양식으로 손꼽는 음식이죠. 상어 지느러미는 예로부터 귀한 음식 재료로 아무나 먹을 수 없었어요. 청나라 건륭 왕제는 샥스핀을 최고의 음식이라고 칭찬했고 명나라 희종도 식사 때마다 샥스핀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해요. 샥스핀 요리를 위해 한 해에 상어 7,300만 마리가 희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상어를 보호하기 위해 샥스핀 안 먹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나도 샥스핀을 안 먹겠어요.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뛰는 중국 출신의 야오밍 선수. 키 229cm, 몸무게 140kg으로 걸어다니는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야오밍 선수도 상어를 보호하기 위해 샥스핀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야오밍 선수의 이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으면 좋겠어요. 간편하지만 끔찍한 패스트푸드. 현대인들은 빠르고 간편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해요. 음식도 주문하면 바로 나오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시간에 쫓기는 학생이나 직장인은 햄버거나 프라이드 치킨,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를 자주 찾게 되죠. 하지만 패스트푸드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햄버거에 100% 쇠고기를 넣었다 해도 어떤 소의 고기인지, 소의 어떤 부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햄버거 고기 속에서 으깨진 쥐의 머리가 나온 적도 있어요. 다른 패스트푸드도 의심스러운 재료로 만든 경우가 많아요. 패스트푸드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적지만 열량은 높아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계속 먹다 보면 살이 찌고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병에 걸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패스트푸드가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어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패스트푸드보다는 집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어야겠죠. 빨리빨리해서 천천히로 슬로우푸드. 패스트푸드는 빨리 만들어 빨리 먹는 음식이지만 슬로우푸드는 자연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만드는 음식이에요. 슬로우푸드는 천천히 익히고 소화가 잘 되게 천천히 먹음으로 건강에 도움이 돼요. 우리 조상들은 시간과 끈기가 필요한 슬로우푸드를 만들어 먹었어요. 된장찌개나 김치, 삼계탕 같은 우리 전통 음식은 대부분 슬로우푸드예요. 못 먹을 건 없다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종교에 따라서도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이슬람교, 육식을 금지하는 불교, 신성한 동물인 소의 고기를 못 먹게 하는 힌두교, 금요일에 육식을 금지하는 그리스도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먹음직스러웠나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 가장 이상하게 여겨졌나요? 음식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문화의 한 면으로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물론 동물을 학대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자몽샘의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